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를 너무 좋아해주는 현옥이 아줌마와의 인연은 1년 전쯤 시작이 되었네요. 엄마뻘인 현옥이 아줌마랑 요새 아주 신나게 데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창피한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아줌마를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를 딱 한 번 사귀어 보았거든요.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동갑이었는데 사실은 뽀뽀도 못 해본 그런 어중간한 사이긴 했어요. 2달 정도 만남을 이어가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가 어리숙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손을 잡아봤던 게 고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뽀뽀도 잠자리를 가져보는 것도 전부 현옥이 아줌마랑 해보게 되었네요. 아줌마 덕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보는 중인데요. 어설프고 서툰 저를 아줌마가 잘 이끌어주는 편이에요. 둘이 있을 때면 현옥이 아줌마는 제 귀에 대고 여보라고 부르면서 속삭이곤 하는데요. 이상하게 아줌마가 그렇게 여우처럼 속삭이면서 여보라고 부르면 저는 그냥 녹아버리게 되네요. 그 말이 그렇게 야릇하고 흥분되는 말인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연애를 할 때면 몇 번씩이고 저를 보내버리는 현옥이 아줌마와의 이야기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20대 중반의 직장인이에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고요. 지금은 자동차 공업사에서 정비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바로 시작하게 되었고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저를 인정해 주셔서 월급도 괜찮게 받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대학을 꼭 가고 싶었는데 그 꿈은 미뤄놓은 상태죠. 집안 사정상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상위권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아빠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요. 그때 이후로 엄마가 혼자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시게 되면서 집안이 참 어려웠던 것 같네요. 그때부터 엄마는 늘 식당 일을 나가셔야 했고요. 지금도 일주일에 하루만 쉬시면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중3 어린 나이였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해서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죠. 일단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대학은 나중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그래도 성적이 상위권이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랑 누나가 놀라서 많이 말리기도 했어요. 학교 담임 선생님도 놀라신 듯 했고요. 그런데 다들 제 의지가 확고한 걸 알고 나서는 결국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엄마는 공부 잘하는 제가 스스로 대학을 포기한 걸 아시고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대학은 나중에라도 갈 수 있으니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곤 해요. 월급을 타면 용돈을 조금 빼고는 엄마에게 다 드리는 편인데요.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꾹 참고 이렇게 알뜰하게 사는 이유는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어서예요. 지금은 단독주택 1층에서 세를 들어 살고 있거든요. 엄마랑 편하게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는 계속 이렇게 알뜰하게 살아볼 생각이에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엄마랑 둘이서 모으면 우리 집이 생기는 날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곤 해요. 제 위로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저보다 6살이 많은 누나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매형은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물은 별로지만 마음이 정말 착하고 우직한 사람이죠. 엄마도 우리 김서방 하면서 얼마나 매형을 칭찬하고 챙기는지 몰라요. 매형은 집안일이라면 정말 두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편이고요. 성격이 까칠한 누나랑도 잘 사는 걸 보면 정말 성인군자가 따로 없는 듯 하네요.
장모님 챙긴다고 쉬는 날이면 집에도 자주 찾아오는 편이에요. 평일에는 엄마랑 저랑 단둘이 지내다 보니 주말에 누나랑 매형이 찾아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그때는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죠. 그렇게 참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제 생활에 변화가 생긴 건 작년 무렵이었어요. 제가 사는 집은 작은 마당이 딸린 3층짜리 단독주택인데요. 집주인 아저씨는 다른 곳에 살고 있고 모두 세입자만 사는 그런 구형 주택이에요. 한 층에 한 가구씩 살고 있죠. 3층에는 50대쯤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혼자 살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동네 사람 그 누구하고도 가깝게 지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은둔형 외톨이 같은 느낌이죠. 오며 가며 마주칠 때 인사를 하곤 하는데요. 그게 3층 아저씨와 교류한 전부이니 말 다했죠. 그리고 2층에는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작년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그 집에 새로운 아줌마가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바로 현옥이 아줌마였죠. 이사 들어오는 날 저녁에 아줌마는 시루떡을 들고 와서는 이웃사촌이 되었으니 잘 지내보자고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50대로 보이기는 했지만 눈웃음을 웃는 얼굴이 참 친근해 보이는 게 젊었을 때는 예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다가가기 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현옥이 아줌마가 그런 타입이었죠. 엄마 또래이다 보니 두 분이서 말이 잘 통했는지 거실에 한참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성격이 살짝 내성적인 면이 있으신데 아줌마가 엄청 성격이 활달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두 분이 처음 보신 건데도 마치 오랜 친구 사이인 것처럼 대화를 나누셨어요. 아줌마는 저를 보고는 듬직하니 남자답게 생겼다고 막 칭찬을 해주기도 했는데 민망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두 분이 대화 나누시라고 하고 방에 들어가서 있었는데요. 집이 워낙 좁은 편이라 거실에서 두 분이 대화하는 소리가 다 들려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두 분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현옥이 아줌마는 엄마보다 3살 정도 나이가 많다고 했는데요.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고 혼자 산다고 했어요. 이전에 살던 집까지 탈탈 털어서 막내딸 시집을 보내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했고요. 아줌마 원래 고향이 이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젊어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는 딸 둘을 혼자 키워서 시집 보내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본인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아서 홀가분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엄마도 아줌마의 그 이야기에 수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분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아줌마가 일어나시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방에서 나와봤고요.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드리고는 엄마랑 시루떡을 나눠 먹었네요. 엄마는 본인이랑 처지가 비슷한 현옥이 아줌마가 마음에 드신 듯 했어요. 아래 윗집 사는 사이고 나이도 비슷하니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현옥이 아줌마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줌마랑 무슨 일이 생길 줄은 생각지도 못했었죠. 그 후로 아줌마는 엄마랑 꽤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딸들 다 시집 보내고 혼자 살아서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 용돈벌이도 할 겸 파트타임으로 일할 동네 식당을 알아보신다고 했는데요. 엄마가 예전에 일했던 식당을 소개해줘서 그곳에 일을 나가게 되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오며 가며 저랑 마주칠 때면 엄청 반가운 내색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 간혹 휴대폰 설정하는 것들을 저한테 많이 물으러 오시기도 했어요. 뭘 잘못 만졌는데 메시지 글자가 엄청나게 작아져서 잘 안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이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아줌마가 편하게 느껴져서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알려드렸더니 아줌마는 무슨 일만 생기면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죠.
아줌마는 참 넉살도 좋고 성격이 부침성이 있는 편이라 저하고도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꽤나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제가 덩치가 좀 있는 편인데 저를 보기만 하면 등을 막 쓰다듬으면서 너무 듬직해서 마음에 든다고 장난을 치기도 했고요. 본인은 곰 같은 듬직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제가 딱 그 스타일이라면서 본인이 젊었으면 저를 꼬셔보고 싶다고 어떨 때는 살짝 선을 넘는 듯한 짓궂은 농담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아줌마랑도 가깝게 지내다 보니 그런 장난들도 기분 나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아줌마들 특유의 넉살이려니 생각하곤 했죠. 그런데 다만 아줌마가 자꾸 저만 보면 장난처럼 들이대고 묘하게 터치를 해대니 언젠가부터 살짝 야릇한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특히 휴대폰 화면을 보고 사용법이라도 알려드릴 때는 휴대폰을 같이 들여다봐야 하니 제 옆에 바짝 기댈 때가 있었는데요. 아줌마의 몸이 닿은 것도 느낌이 조금 이상한데 헐렁한 아줌마 상의 사이로 가슴골이 보이기까지 해서 마음이 엄청 두근거리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아마 그 무렵부터 아줌마를 보면 살짝 야릇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오셨는데요. 아줌마는 점심에만 알바하는 것처럼 일을 하고는 대부분 집에 있는 날이 많았거든요. 제가 엄마보다 일을 먼저 마치고 퇴근하는 편이라 종종 아줌마가 부르면 2층에 들를 때가 있었는데요. 그날도 퇴근하고 집에 온 저에게 형광등을 갈아달라고 해서 2층에 올라가 봤죠. 참 구닥다리 옛날 집이라 요즘 많이 쓰는 LED 전구가 아니라 조명이 죄다 형광등이거든요. 거실이랑 안방 전구가 둘 다 깜빡대길래 집 앞 슈퍼에 들러서 형광등을 사다가 갈아드렸죠. 아줌마는 그런 저를 흐뭇하게 보면서 역시 집에는 남자가 있어야 한다고 교태를 부려댔어요. 제 팔을 쓰다듬으면서요. 뭐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날 조금 민망한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죠. 종종 아줌마는 집에서 헐렁한 치마를 입고 있기도 했는데 아마 집에 있을 때 편하게 막 입는 그런 치마였나 봐요. 그런데 그 치마가 살짝 얇은지 간혹 다리가 비치기도 했거든요. 그날도 아줌마는 그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요. 대놓고 보이는 것보다 다리 실루엣이 비치는 게 더 야릇한 느낌이어서 저도 모르게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아줌마랑 눈이 마주쳤고 아줌마도 제가 다리를 쳐다보는 걸 눈치챈 듯 했어요. 순간 엄청 민망하고 창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줌마는 제 팔을 살짝 때리고 꼬집으면서 어디를 보는 거냐고 저보고 은큼하다고 면박을 주기도 했는데요. 안 그래도 저에게 장난을 잘 치는 아줌마는 저를 골려댈 빌미를 잡았다는 듯 더 짓궂게 굴었죠. 저를 유혹이라도 하는 것처럼 제 팔을 위아래로 쓰다듬으면서 묘한 눈빛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고 변명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민망하고 창피한 마음에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 엄마가 퇴근하고 오시는 소리가 들렸고요. 저는 꾸벅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서 1층으로 내려와 버리고 말았네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혼자 그걸 해버리고 말았어요. 아줌마가 장난인지 진심인 건지 저를 유혹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살짝 비치던 아줌마의 다리 실루엣이나 풍만했던 아줌마의 가슴골이 떠오르면서 저는 야릇한 상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죠. 엄마보다도 나이가 많은 현옥이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혼자 그걸 하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흥분이 되기도 했고 전율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 후로 종종 아줌마는 제 상상 속에서 제 욕구를 해소해주는 상대가 되어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인가 제가 쉬는 날이었는데요. 공업사가 바빠서 거의 일주일 만에 하루 쉬게 된 날이어서 늦잠을 실컷 자고 느지막이 일어나게 되었죠. 엄마는 그날도 식당에 일을 나가셔서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휴일을 만끽하면서 방에서 뒹굴대다가 점심쯤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방을 뒤져봤는데 라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슈퍼에 라면을 사러 나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집 앞에서 현옥이 아줌마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저를 보더니 오늘 쉬는 날이냐면서 반갑게 아는 체를 해왔고요. 제 손에 들려있는 라면을 보더니 제 팔을 붙잡고는 자기 집으로 가자면서 점심을 맛있게 차려주겠다고 했죠. 거절할 틈도 없이 저는 아줌마에게 이끌려서 2층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쉬는 날이라 씻지도 않은 상태라 민망했지만 배가 고팠던 터라 그냥 아줌마네 거실에 앉아서 밥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주방에서 점심을 차리는 아줌마의 뒷모습을 슬쩍 바라봤는데요. 그 무렵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그걸 많이도 했던 터라 민망한 생각이 잔뜩 들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줌마는 밥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고요. 금세 김치찌개도 끓이고 한 상을 푸짐하게도 차려서 내왔어요. 그렇게 아줌마랑 마주 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아줌마표 김치찌개도 참 맛이 괜찮았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아줌마랑 단둘이 밥을 먹는 게 야릇하기도 했지만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니 정신없이 먹기 바빴죠. 그렇게 밥도 2그릇이나 얻어먹고 아줌마가 깎아주는 과일까지 얻어먹게 되었죠. 그리고는 아줌마랑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가 설거지는 제가 해놓겠다고 일어났어요. 밥을 얻어먹었으니 양심상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도 엄마를 도와서 설거지를 종종 하기도 했었고요. 아줌마는 팔을 걷어붙이고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하겠다는 저를 보더니 정말로 설거지 해줄 거냐면서 저를 엄청 대견하고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어쩜 이리 자상하냐면서 예쁜 짓만 한다고 반하겠다면서 또 장난을 걸어오더라고요. 민망했지만 설거지 정도는 집에서도 자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릇을 닦기 시작했는데요. 아줌마는 설거지를 하는 제 옆에 서서 묘한 표정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야릇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저는 더 서둘러서 설거지를 해버리는 중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뒤에서 아줌마가 저를 살짝 끌어안더라고요. 등 뒤에서 아줌마의 몸이 그대로 다 느껴져서 엄청 놀랐죠. 손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어서 뿌리칠 수도 없었는데요. 아줌마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반응이 우습다는 듯 더 짓궂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손이 막 이상한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에게 느낌이 이상하다고 그만하시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줌마는 여자랑 이런 거 안 해봤냐면서 되묻더니 아무 대답도 못하는 저를 보고는 살짝 놀라는 눈치였죠. 그러더니 자기가 하나씩 알려주겠다면서 제 고무장갑을 벗겨주고는 저를 안방으로 이끌고 갔어요. 저는 뭐에 홀린 듯 아줌마를 따라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저는 아줌마의 리드에 이끌려서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네요. 아줌마는 저보고 엄청나다면서 막 칭찬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처음 사랑을 나눌 때는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런 자극적인 느낌은 처음이어서 정말 몇 분도 못 버텼던 것 같아요. 아줌마는 저를 토닥여주면서 괜찮다고 처음엔 다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능숙하게 저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고요. 아직 서투른 저를 위해서 보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2번이나 더 아줌마에게 이끌려서 저는 사랑을 나누고는 그날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여자랑 사랑을 나누는 상상을 꽤나 많이 해보긴 했는데요. 엄마뻘 아줌마랑 이렇게 경험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현옥이 아줌마랑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몰래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야릇한 기분이 섞이면서 저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쾌감을 느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3번이나 사랑을 나누고 난 후 현옥이 아줌마는 너무 좋았다면서 제 팔에 안겨서는 교태를 부려왔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보자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여자랑 연애를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잠깐 아줌마랑 침대에 누워 있다가 엄마가 오실 때가 되어 가서 저는 집으로 내려와 보게 되었어요. 엄마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셔서는 밥은 어떻게 먹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현옥이 아줌마네서 얻어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아줌마랑 뒹굴던 생각이 났고 엄청 민망한 기분이 들어서 아주 혼났네요. 그 후로 틈만 나면 아줌마는 저를 2층으로 부르곤 했어요. 주로 제가 쉬는 날 아줌마네 집에서 데이트를 하곤 했죠. 아줌마는 원래 제 이름을 부르곤 했었는데요. 그런 사이가 되고 나서는 언젠가부터 저를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나누거나 할 때면 꼭 제 귀에 바짝 대고 여보라고 속삭이곤 했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얼마 견디지 못하고 가버리곤 했죠. 아줌마의 속삭임이 야릇한 건지 아니면 여보라는 그 말이 야릇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말을 들으면 버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제 반응이 재밌다는 듯 아줌마는 더 짓궂게 저를 대하곤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랑 연애를 하면서 저도 조금씩 능숙해져 갔고요. 제가 능숙해지고 노련해질수록 아줌마도 더 만족하는 듯 했죠. 저는 휴대폰으로 야릇한 동영상을 아줌마랑 같이 보면서 온갖 것들을 따라해 보기도 했고요. 아줌마는 휴대폰으로 그런 것도 볼 수 있냐면서 신기해하면서도 제가 해달라는 것들을 다 해주기도 했어요. 영상으로 보기만 했던 것들을 아줌마랑 실제로 하고 있을 때면 그 느낌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죠. 주로 아줌마 안에 해버리는 일이 가장 많은데요. 그런 영상을 같이 보고 난 이후로는 아줌마 얼굴에 해버리거나 입에 해버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너무 자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어질어질한 기분이 들기도 했네요. 아줌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남사스럽다면서 민망해하기도 했지만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걸 보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면서 받아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주는 현옥이 아줌마에게 저는 완전히 푹 빠져버리게 되었죠. 그 후로도 아줌마는 예전처럼 엄마랑도 친하게 지내고 저희 집에도 자주 찾아오곤 했는데요. 아줌마랑 엄마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묘한 스릴감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아줌마랑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어요. 매번 아줌마네 집에서 연애를 하는 것도 좋기는 했는데요. 아줌마가 언젠가부터 바람 쏘이러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 시간을 맞춰서 나들이를 가기로 했죠. 제가 공업사에서 일은 하지만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하루차를 렌트를 했고요. 집에다는 공업사 일로 출장을 간다고 둘러대고 아줌마랑 떠나게 되었죠.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아줌마랑 드라이브도 하고 맛집에 가서 외식을 하기도 했고요. 그날 처음으로 모텔에 가서 둘이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아줌마는 언제나 저를 볼 때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렇게 바람도 쏘이게 해주고 또 엄마 뻘인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제가 너무 사랑스럽다면서 난리도 아니죠. 물론 저도 아줌마 덕분에 실컷 그걸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현옥이 아줌마와의 연애는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너무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